월 300 정도 버는 사람들은 이거 사야죠, 여러분. 530만 원 받는 사람은 그래도 한 이 정도 가방 한두 개 정도 사도 되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하시는 이 명품 가방과 그리고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녹화 날짜가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서 걸어왔어요. 강남, 역삼, 테헤란로 이렇게 쭉 걸어오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명품 가방 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자는 물론이고요. 남자분들도 요즘에 명품 서류 가방이라던가 명품 옷 입고 이런 분들도 많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10명 중에 5, 6명 이상 정도, 절반 이상 정도는 웬만한 명품 가방은 다 들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가 강남 역삼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홍대 이런 데 가더라도 여자분들이 되게 어린 20대인데 명품 가방 하나쯤은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꼈죠.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버나? 명품 가방 이 정도 들고 다니려면 얘네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이걸 들고 다닐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명품이어야죠. 여러분, 전 명품 가방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명품이 되면 명품 가방도 안 가지고 싶어지고요. 여러분, 집 한 채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모아놓은 자금이 1억 이상 되세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다음에 명품 가방 가지세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요, 여러분, 명품 가방 안 사고 싶어요. 내가 돈이 많고 굳이 내가 오픈런을 하면서 피곤하면서 이런데 뭐하러 가서 사요? 내가 원할 때 사면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그렇게 안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서 사면 아니, 내 마음대로 100개, 1000개 가지고 싶을 텐데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명품을 그렇게 사는데 집착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명품 가방을 왜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명품 가방을 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명품 가방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월 1000 이상 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천만 원 벌 때도 저 명품 가방 안 샀어요, 전혀. 저는 그 돈으로 뭘 했냐면 부동산을 샀죠. 재개발 물건을 하나 더 샀죠. 왜냐면 그 재개발 물건을 하나 더 사고 내가 재테크를 해서 돈이 불어나고 내 자산이 불어나면 내가 나중에 1000개, 2000개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여자 후배들,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명품 가방 사지 마라. 아니, 월급이 200, 300인데 명품 가방 왜 사냐? 너가 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너의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돈을 많이 벌면 안 갖고 싶어질 거다. 그리고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명품 가방 사는 게 문제겠어요. 내가 어디에 사냐, 내 수중에 얼마가 돈이 있냐, 나의 가치가 얼마큼 있고 내가 얼마큼의 부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명품 가방이 나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와, 저 여자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 되게 예쁘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나에게 실익이 되는 거를 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집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명품 사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소득 대비 어떤 명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를 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명품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명품 가방 왜 꼭 매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결국에 남들이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 돈, 내 소득, 이런 실질적인 것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럼 명품 가방을 메고 있다고 남들이 나를 되게 멋있게 명품처럼 보는 걸까요? 여러분, 남들의 그런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옷들은 다 그냥 일반 옷인데 명품 가방 하나 맨다고 그게 내가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명품인데 뭐하러 명품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어쨌든 명품에 대한 계급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자들이 원하는 가방이 있죠. 저도 보니까 되게 탐나고 예쁘긴 하더라고요. 자, 변하지 않는 가장 1위의 명품 가방. 네, 에르메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야드가 올라왔네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자료긴 한데, 고야드가 의외로 굉장히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테가 베네테, 디올, 탐포드, 샤넬 이런 게 올라와 있고 루이비통, 펜디, 셀린느, 발렌티노, 지방시, 구찌, 프라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백화점에서 봤을 만한 그런 명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명품 가방도 있지만 의류도 있고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백화점에 가보면 탐나죠. 예쁘고 멋있고 저렇게 비싼 옷을 갖고 싶고 비싼 가방 갖고 싶고 이런 건 누구나 가장 갖고 싶은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그러면 이런 명품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이건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해온 건데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일단 에르메스 빼고 에르메스 정도 가지려면 여러분 이 가방이 기본 1,000만 원에서 1,200, 2,000, 3,000씩 하는데 이런 가방 가지려면은 월 소득에 리밋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2, 3천 정도는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쓸 수 있는 거, 5천 이상 버는 분들, 아니면은 장사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도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내가 건물 몇 개는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에르메스 사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에르메스 왜 사요, 여러분? 내가 에르메스 들고 다닌다고, 아니, 들고 나갈 때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가장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백 뭐예요? 샤넬백. 오빠, 저 샤넬백 사주세요. 샤넬백. 자, 샤넬백, 디올, 고야드 이런 가방들은 그래도 내가 월급 한 300 벌어서 200 저축 한 5개월, 6개월 하고 할부 한 12개월 끊어서 이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정도 살려면 월 1,000 이상은 벌어야죠. 내가 이번 달에 월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샤넬 가방 1,000만 원에 그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아까워요. 집 있고 차 있고 월 1,000 벌면은 사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월 1,000 이상 버는데 이걸 1,000만 원을 여기다 쓴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아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월 1,000만 원을 모아서 차라리 이 돈으로 뭘 갭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든지 먼저 해야죠. 집을 사고 재테크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월 1,000을 벌더라도 고소득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돈을 바짝 모으면 엄청 많이 모아서 훨씬 더 부자의 단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놨지만 이런 분들도 집 사는 게 먼저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루이비통 펜디 가방. 요거는 이제 조금 작은 가방, 스몰백 요 정도 사면은 보통 한 300에서 400 정도면 요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 600 정도 내가 이상 버는 전문직이다라고 하면 이 가방 정도 하나 정도는 살고 싶겠죠. 그러면 하나 정도는 내 품위 유지상 가지시고요. 사지 마세요. 여러분, 월 600 이상 벌어도 아니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유지비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통신비 내야죠. 생활비 내야죠. 먹어야죠. 월세 내야죠. 대출이자 내야죠. 빠듯해요, 여러분. 내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굳이 이런 백 사서 뭐해요? 한두 개 정도 내가 30대 정도 직장인이 됐다면 중요한 모임이나 중요한 미팅 이런 데 가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 사는 건 몰라도 백화점에 가서 지르면 안 되죠. 명품 가방 지르지 말고요. 돈 모아서 집 사세요. 집 사는데 지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 단계가 있습니다. 셀린느, 입생로랑, 프라다,
버버리, 구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입생로랑 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는 300, 그리고 한 200. 요 정도만 하고, 뭐, 인터넷 온라인 세일을 할 때 예전에는, 100만 원 후반대 가방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명품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 정도 가방도 월 500 이상 벌어야지만 사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2, 300 번다. 그런데 내가 내 월급을 통째로 들여서 이 가방을 산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돈 모아서 내가 생활비도 빠듯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이제 직장인이 저번에 살펴봤을 때 한국인 직장인이 한 320 정도 월 번다고 하는데 내가 이 금액을 다 오로지 저축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200씩 저금해서 2달 정도를 버텨야 이 가방들을 사는데 이거 왜 사요, 여러분? 딴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있겠죠. 저는 이제 코치 아니면은 뭐 마이클 코어스, 롱샴 그리고 요런 밑에 가방들이 있죠. 요런 가방 정도는 내가 그래도 좀 세일해서 아울렛 가서 아니면은 해외 직구해서 요 정도는 한 3, 40 정도, 40만 원? 요 정도 가방은 실용도 있게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월 300 정도 버는 사람들은 이거 사야죠, 여러분. 그러면 300 정도 벌면 내가 월 3, 40 정도 여기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아깝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돈을 아껴서 시드머니 모아서 여러분 폭락장 때 아니면 다음 상승장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집 사야죠. 여러분 지금에 쓰는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할 것인가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밑에 여긴 없지만 이 밑에 B 브랜드 가방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 올려볼까요? 저 맨날 이 가방 들고 다녀요. 이 가방 보이세요?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 가방 왜 들고 다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가방 지금 8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 가방 들고 다니는지 보셨을 거예요. 왜 저 이 가방 들고 다닐까요? 아니 명품 가방이 안 들어가요. 용품들이. 저는 충전기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서류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가방들. 그리고 저 다른 가방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기 사은품으로 준 가방 들고 다녀요. 너무너무 튼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B 브랜드 가방을 들고 다녀도 사람들은 내가 가치가 있다면, 내가 명품이라면 알아봐요. 내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명품을 만들고 나중에 경제적 자유 이루고 부자 된 다음에 명품 사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 연봉 8천을 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대한민국에서 연봉 8천을 벌려면 차장급, 부장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신임 초봉이 뭐 4천, 5천 된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 이 정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연봉 8천 이상 받았을 때 실수령액을 네이버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 530만 원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차떼고 퍼떼고 어쩌고 빼가지고 530만 원 받는 사람은 그래도 한 루이비통, 프라다 이 정도 가방 한두 개 정도 사도 되는데요. 여러분 차장 부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 300 받는 사원 아니면 중간급의 뭐 과장 이하 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유자금 5천 이상 모았을 때 그때 한두 개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모아서 차라리 집 사요, 여러분. 집 사서 나중에 이거 10개, 100개 살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능력을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래도 내가 내 돈 벌어서 명품 사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오빠 나 가방 사줘, 백화점 구경 가자, 명품관 구경 가자 이렇게 남자분들이 사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 이것도 반대합니다. 자, 남자분들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가 뭐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 할 때 아니면은 요즘에 어떤 뭐 결혼기념일 아니면 출산 이후 명품 가방을 진짜 많이 선물을 하더라고요. 난에
해당 안 돼라고 하지만 여자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여자가 갖고 싶어 하니까 남자분들도 아휴 그래도 내가 남잔데 내 여자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이 명품 가방 하나쯤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둘이 합의를 하세요. 우리 명품 가방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 사자. 남자분들도 명품 가방 사주는 거 부담스럽죠. 아니 남녀 공평한 사회에서 남자분들이라고 월급 더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분들이 물론 소득이 높을 확률이 좀 더 높지만 똑같은 직장인이라고 하면 300 동일하게 벌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를 위해서 명품 가방 500짜리, 300짜리 사주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카드 12개월 할부 긁고 집에 가서 눈물 흘립니다. 현타 오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삶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바로 뭐예요? 퐁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제 퐁퐁은 없어야 되고요. 동등하게 열심히 같이 벌어서 명품 가방 나중에 우리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키우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품 사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해서 성공하고 하면 명품 가방 가지라고 해도 안 갖고 싶을 거예요. 그때 가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이루고 그 다음에 집 있고 재테크 성공해서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1000개, 100개 마음껏 플렉스하고 가지세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 바로 서서 혹은 내가 기회 비용이 바로 적립이 되면요. 명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거고요. 오픈런 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20대 때는 뭐 명품 가지고 싶죠. 예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재테크를 하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 명품을 가지고 싶기보다는 내 자신에 투자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더 먹고 싶고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좀 윤택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고 이런 데 다른 데에 투자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나중에 노후까지 계속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런 다른 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스스로는 명품 가방 솔직히 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백화점에 가도 감흥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약간 식품 코너 가서 내 건강에 좋은 거, 뭐 크릴 오일 이런 거 사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 피부에 좋은 거, 이런 거 유기농 제품 먹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삶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지만 일단 명품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본인이 명품 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명품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의 팩트였어요. 명품 가방 오픈런 하지 마시고 내가 월 소득 200, 300 버는데 지르지 마시고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 명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30대인데요. 저는 앞으로 40대, 50대, 60대 더 빛이 나는, 더 빛나는 명품이 되고 싶어요. 내 스스로 더 갈고 닦고 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돼서 40대, 50대에 에르메스급 하이엔드 브랜드에 있는 내 자신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불만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이 명품 가방 지르지 마시고 오늘도 이 돈 모아서 재테크하고 집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실 때마다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요 최근에 이렇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원고도 써야죠, PPT도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댓글들이 저에게 힘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만 네, 부민이 올라가도록 할게요.